왜 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전 세계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아싸코리아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연의 주인공은 중국 여성인데요. 그녀는 반항 교육을 받고 한국에 대해서 매우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게 되면서 매 순간이 놀람의 연속이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인 여성의 사연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졸업반을 앞두고 있는 북경대학교 4학년 조미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중국의 반항 교육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한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한국을 그렇게나 싫어하면서도 한국 여행을 가게 된 계기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친구가 한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여행과 국민성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방학이 길게 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매우 활기차고 현대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한류가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차피 인간성은 최악인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한국인에 관해서 보고 배운 것만 나열해봐도 한국인은 차별주의자다, 한국인은 폭력적이다, 한국인은 사기꾼이다 등등 한국인은 최악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행에서는 식사와 쇼핑을 즐기는 정도로 끝나고 한국인에게는 별로 관여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한국 여행은 식사를 즐기거나 관광지를 관광하는 등 한국인과 관련된 것을 피하면서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끝 무렵 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통째로 관광지 어딘가에 놓고 온 것입니다. 여행지에서 가방을 두고 오다니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기꾼이 많다는 한국에서 가방이 든 지갑과 카메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귀국 예정일은 이틀 뒤였기 때문에 식사 해결과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단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여기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가방을 잃어버린 걸 알게 된 곳은 홍대였고 제가 투숙했던 호텔이 있던 곳은 잠실이었습니다. 지하철과 택시로도 1시간은 걸리는 거리였기 때문에 걸어서 찾아가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어찌하면 좋을지 답이 안 나오자 홍대역에서 주저앉아 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지났을 때쯤 한 대학생처럼 보이는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계속 울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보고 시끄럽다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필사적으로 한국어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고함을 치려나 어딘가로 끌려가는 건가? 혹시 폭력을 휘두를지도 몰라. 저는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대학생 친구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대학생 친구의 얼굴은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대학생 친구는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팔에 타투가 있는 모습에 조금은 무서웠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모습에 안심해서 목 놓아 울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어서 저에게 사정을 물어봐 주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의 번역 어플을 사용해서 홍대에서 관광을 하던 중에 가방을 잃어버렸고 돈이 없어서 호텔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등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대학생 친구가 놀라운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며 상냥한 미소를 짓더니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서 제 손에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생 친구는 가지라는 손짓을 하면서 저에게 돈을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흘린 눈물이 공포에서 해방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상냥함에 대한 감동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친구는 제가 경찰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작은 지도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 친절한 대학생 친구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학생 친구의 도움으로 힘을 낸 저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에게 가방을 잃어버린 곳과 어디쯤일 것 같은지 등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번역 어플을 쓰면서 더듬거리며 설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귀찮은 얼굴을 하나도 하지 않고 끝까지 상대해 주었습니다. 이때가 지갑을 잃어버린 후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고작 이 1시간 동안에 제가 20년간 믿고 있었던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변해가기 시작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호텔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날은 안심하고 푹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되자 저는 현실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받은 3만 원에서 지하철 버스를 이용하고
그날 식사를 해결하고 나니 남은 돈은 10,000원 정도였습니다. 귀국은 다음날 밤이었기 때문에 이틀 식사를 이 돈으로 맞춰야 했는데 중국에 귀국한 뒤에 집까지 돌아갈 교통비 등을 생각하면 10,000원이라는 액수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을 거듭한 끝에 SNS에서 만났던 한국인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메시지를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꽤 엉뚱한 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만난 것이 대부분이고 서로의 본명도 모르고 친구가 한국에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불과 몇 분 후에 바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그 후 몇 번의 대화가 오갔는데 그 내용은 큰일이다. 너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2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어줘.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답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 때문에 걱정이라며 2시간을 걸려 만나러 온다니요. 어제 대학생 친구와 경찰, 그리고 오늘의 그 친구까지도 한국인은 정말 마음이 착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렇게도 따뜻한 민족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국에 있냐고 물어본다면 유감스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훌륭한 민족성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을 본인의 이득을 위해 부정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다니 저는 중국인에게 환멸을 느낍니다. 중국이었으면 역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자에게 향하는 것은 경멸이나 무관심이었을 것이고 외국인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경찰서에 뛰어들어오면 적당히 응대하다가 귀찮아하며 돌려보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물며 아무리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해도 초면인 사람을 위해 2시간이나 걸려 만나러 와주는 사람은 중국에 절대로 없습니다. 연락을 보내도 무시해버리거나 이상한 사람이라며 차단당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에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그 친구가 호텔 앞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서둘러서 로비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키가 작고 단발머리를 하고 있는 제 또래 정도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려고 다가가자 저를 알아봤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괜찮아? 라고 먼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 친구의 표정은 마치 자신이 당사자인 듯이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쁘면서도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자기 일처럼 공감하고 느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의 불행에 기뻐하거나 패자를 바보 취급하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많이 보아왔지만 진심이 선한 사람은 만나기 힘든 법입니다. 저희는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번역 어플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다양한 표정과 몸짓 덕분에 내용과 마음이 잘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돈이 없어서 관광은 충분히 하지 못하고 선물도 못 샀지만 그 친구와의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왠지 처음으로 존경하고 싶은 친구를 만났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녀는 돌아가면서 무슨 말과 함께 방에 편의점 봉투를 두고 갔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헤어지면서 감사를 표하면서 그녀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방에 가서 그녀가 가져다 준 봉투를 확인하려고 열었는데 거기에는 김밥과 도시락 그리고 컵라면, 음료 등 남은 기간 동안 지내기에 충분한 식량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는데 더욱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봉투 안에 들어있는 현금 10만 원이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직접 저에게 주겠다고 하면 사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식 봉투에 몰래 넣어둔 것입니다. 그녀와의 대화에서 그녀가 얼마나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저는 즉시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매우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중국에 돌아가면 돈을 꼭 갚을 테니 계좌번호나 주소를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중국에 놀러 가니까 그때 대접해줘. 이 답장은 여러 가지 의미로 기뻤습니다. 우선 다시 그녀와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폐를 끼친 채로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 여러 가지로 고마운 순간이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몇 번이나 울고 있다는 생각을 하자 이때는 저도 모르게 웃어버렸습니다. 결국 보시다시피 저는 한국의 여러 은인들 덕분에 무사히 중국에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더 있는데 저에게 서프라이즈가 일어났습니다.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잃어버렸던 가방을 찾았다는 연락과 함께 국제 택배로 돌아온 것입니다. 가방을 열어보고는 한 번 더 놀랐는데 가방 속에 있던 지갑, 카메라가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가방을 주운 누군가가 가방 속을 하나도 건들지 않았던 겁니다. 이 여행에서 저는 완전히 한국인에게 빠져버렸답니다. 저는 지금도 한국을 그리워하며 주변 친구들에게 한국 여행을 권하고 한국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제게 큰 도움을 주었던 한국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여행지에서 갑자기 지갑을 잃어버렸다니 절대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순간인데요. 다행히 친절하고 정 많은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도 처음에 언급했지만 왜곡된 언론과 교육으로 인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해외여행이 많아지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젊은 세대들은 진실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류, 한국 신드롬, 전 세계인들이 왜 한국에 열광하는지 알 수 있었던 사연이네요. 지금까지 전 세계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아싸코리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공유도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